자, 안녕하세요. 자, 외교와 국제관계 제 11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과에 이렇게 1번, 2번 연습 문제,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국제사회와 외교,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교류,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교란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 외교라고 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간 외교 활동인 만큼 경제 교류, 안보, 평화 정착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스포츠, 문화, 기업 등을 통한 외교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외교의 그 통로, 방법, 이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계로 이렇게 외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투자를 하거나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하기도 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50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한편 한국의 국군은 해외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국군이 해외에서 국가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소말리아, 동티모르, 레바논, 하이티, 남수단 등이 그 예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한국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또 투자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반대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고 또 공장을 짓면 그 나라에 일자리가 또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국에도 그 한국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그랬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의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보복 이런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한편 또 분쟁 지역에서 이제 평화 유지군 이제 이것도 활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6.25 전쟁 당시 이제 중국과 북한이 이제 북한이 6월 25일 1950년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이 도와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한국이 없어질 뻔했는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도와야 된다.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이제 국가를 재건, 건설 지원, 의료 지원, 이런 활동을 여기 사진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주고 있다. 한국에도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우리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냐 하지만, 이 6.25 전쟁 당시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유엔군을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국민들 가운데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건 나라 이름이잖아요. 소말리아, 동티모르, 레바논, 하이티, 남수단. 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한국 국군은 해외의 분쟁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동무가 아니라 도우민들이 잘못 썼네요.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동무, 이거 지금 잘못 썼네요.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해외에서 국가 재건,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죠. 그 평화 유지, 그렇죠. 평화 유지군이죠. 그렇죠. 평화 유지군. 네. 자, 평화 유지군. 4번. 그렇죠. 4번. 평화 유지군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내용 중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네. 무슨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그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는 게 뭐예요? 여기 뭐 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정상외교 그렇죠? 정상외교. 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정상. 그러면 여기서 정상이 1번하고 2번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치는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럼 저기는 아니네요. 정치는. 외교는, 그렇죠. 외교는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네. 자, 그러면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네요. 여기 3번. 네. 3번.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한국인. 오늘날 환경, 전염병 등과 같은 문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 반기문은 아시아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세계은행 총재로 일했던 김용, 인터폴 총재 김종양,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의장 이회성 등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대표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반기문이죠. 반기문.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인 최초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계 5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한국. 한국은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8년 평창 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이 열렸다. 한국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대 스포츠를 모두 개최한 네 번째 나라가 되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를 넓히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시아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한국인은 반기문, 그렇죠. 반기문, 네. 자,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되지 못했지만 4번 다음 내용의 공통점은 이제 이걸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 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8년 평창 올림픽,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보면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국군의 후원을 받았다. 한국 기업의 외교 활동 사례이다. 자,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국군의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세계 5대 스포츠잖아요. 한국이 1위 아니죠. 다른 나라도 1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죠? 네네. 1번. 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이제 외교와 국제관계 1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여기 중국, 일본, 아시아연합,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